자, 지금부터는 Node.js 이용해서 웹서버를 간단하게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현하는 결과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좀 원활하게 추적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스 코드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GitHub을 이용해서 코드 개발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폴더가 하나 새로 있는 게 좋겠어요. 새 폴더 이용해 가지고 노드 서버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노드 서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노드 서버 안에서 우리 코드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폴더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픈 폴더, 그러니까 폴더 열기를 눌러서 노드 서버 쪽으로 폴더를 바꿉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빈 공란이 이제 뜰 건데, 여기에 우리가 서버 코드를 만들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노드 서버 쪽에 가서 새 파일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얘는 이제 index.js로 한번 만들겠습니다. 뭐 이름은 뭐가 됐든 관계는 없습니다. index.js를 만들어서 코드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필요 없는 거는 좀 닫고, 터미널도 뉴 터미널로 하나 엽니다. 혹시 이제 파워쉘 같은 게 생긴다고 하면 여기 디폴트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얘를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얘를 select default profile 눌러서 이제 바꿔주면 되고, 파워쉘 할 건지 커맨드 프롬프트 할 건지 이런 걸 여러분이 선택해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git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git을 쓰기 위해서는 명령창에서 그 터미널에서 git init 해서 .git이 생기도록 해야죠. 자, git init을 한 다음에 우리 폴더로 가서 보면 .git이 생겼습니다. .git이 안 보이면 보기 가서 여기 숨김 항목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원래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눌러서 숨긴 항목이 보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럼 git이 생기고, 이 git 안에는 내가 이제 GitHub 통해서 통신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생성된 거니까 이 정도로 이제 해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ithub.com에 가서 레파지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GitHub에 가서 레파지토리를 이제 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PC에서 소스 코드 개발하잖아요. 자, PC에서 소스 코드를 이제 개발하는데 우리 소스 코드가 이 서버 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서버는 GitHub이 되고, 요 서버 쪽의 저장 공간을 GitHub에서는 레파지토리라고 부릅니다. 레파지토리를 만들어서 우리 PC에 있는 소스 코드를 넘겨야 됩니다. 넘길 때 사용하는 게 git을 이용해서 이제 넘기게 되죠. 그 절차는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외울 필요도 없고 GitHub에서 레파지토리를 생성을 하면 어떤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이 계정 쪽을 누르면 Your Repositoryes가 뜹니다. 여기 가보면 이게 내가 만든 레파지토리가 되는 거고, 여기에 New 같은 거 누르면 내 레파지토리를 이제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노드 서버를 이제 만들 거니까 노드 서버하고 올해 연도 2021 my first node.js 웹서버 라고 이제 디스크립션을 해주고요. create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레파지토리 생성됐으니까
노드 서버 2001.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요 주소만 알면 이제 누구든지 이 코드 개발되는 상황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itHub은 돈을 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다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소스 코드 개발한 결과는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싫으면 돈을 내고 이제 프라이빗 레파지토리 쪽으로 이제 돌려야겠죠. 그래서 이 주소를 여기다가 한번 쳐보면 똑같은 구조가 뜨죠. 그러니까 GitHub 계정이 이제 없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 구조가 변경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자 Git이 GitHub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remote add 해가지고 내가 누구랑 통신할 건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건 요 코드를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터미널에서 한번 쳐주면 됩니다. git remote add에서 origin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를 이제 원천으로 삼을 건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기본적인 과정은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이 똑같은 과정은 여기 설명도 했습니다. 자, add 하는데 한 개만 add 할 게 아니고 all 전부 다 git add all 이용해 가지고 현재 폴더에 있는 거를 다 보내고요. 그 다음에 git 이용해 가지고 이제 커밋을 해야죠. 메시지는 뭘로 할 건지, 그러니까 요 문법은 여기 다 있는 겁니다. 뭘로 할 건지 다 정하고 마지막에 git push 해가지고 오리진에 있는 메인 브랜치 쪽으로 데이터를 다 넘길 겁니다. 그래서 init of 웹 서버라고 이제 커밋을 이제 해줍니다. 그러니까 파일은 달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지금 내가 GitHub 쪽으로 보낼 파일을 다 만들어서 꼬리표, 이 커밋을 붙였습니다. 자, 커밋을 붙여서 이제 이 결과를 푸시해서 업데이트. 그러니까 바뀐 부분만 이제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진에 있는 오리진은 여기 정했죠. 요 웹사이트에 정보를 내가 보낼 거다. 근데 이게 이름이 기니까 오리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오리진 안에 들어가면 지금 이 소스 코드는 여러 사람이 다르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치라고 하는 이제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인데 기본 가지는 특별하게 내가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다 마스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터 쪽에 그냥 보내는 겁니다. 자, 마스터 쪽에 보내서 이제 현재 이 PC에 있는 이 소스 코드가 있는 폴더하고 GitHub하고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add, commit, push 이 세 단계를 계속 실행을 하면 현재 내 PC의 폴더와 GitHub 쪽이 연동이 됩니다. F5 눌러서 업데이트하면 이제 init.js가 넘어간 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한번 생성을 해 봤습니다. 생성을 해 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Node.js로 웹 서버를 간단하게 한번 구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현할 건가 하는 부분은 우리 인터넷 강의실, ICT 강의실에 이미 올려뒀으니까 이 과정을 이제 따라갈 겁니다. 따라가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타이핑 연습이 아니고 왜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개발을 하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맨 처음에 이제 웹서버를 구축을 한번 해보는데, 자, 이 index.js에서 필요한 게 HTTP를 갖고 오는 게 이제 필요하니까 엉뚱한 게 이제 떴네요. require.
앞에부터 쳐야 될 것 같습니다. const로 해서 안 바꿀 거니까 HTTP 내용은 require http.js 해도 되는데 이건 이제 보통 생략하니까 HTTP 모듈에 접근을 해서 얘를 HTTP로 이제 받습니다. HTTP에 있는 거는 뭔가 하면 어떤 서버를 구현을 할 건지 구동을 할 건지가 여기에 이제 기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 서버가 구동되는 원리를 잠깐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있으면 인터넷에서는 주도권을 클라이언트가 잡고 있습니다. 항상 이 통신의 시작은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에 리퀘스트를 합니다.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하면 서버는 이 요청에 맞게 리스판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을 하는 거죠. 응답하는데 이 텍스트 기반의 문서 기반의 정보 교환은 다 HTTP 방식으로 문서를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TTP 방식으로 리퀘스트를 하면 리스판스를 하는 자, 이 방식으로 이 웹서버가 응답을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다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서버는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왜 이게 당연한가 하면 서버가 내 허락도 없이 클라이언트 쪽에 접근해가지고 뭔가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해킹하는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HTTP에서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을 보내서 클라이언트 요청이 서버 쪽에 가면 거기에 분석을 해서 서버에서 응답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이걸 우리가 보통 얘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웹서버가 되는 거죠. 웹서버. 어떤 응답을 해줄 건가 하는 게 웹서버 코딩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을 해줄 건가를 우리는 뭐로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Node.js로 작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Node.js로. Node.js에 이제 문서 모듈 구축 체계를 따라서 응답을 그냥 해주면서 웹서버를 이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서버가 리퀘스트 하지 않는데도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 하지 않는데도 서버가 응답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HTTP로는 절대 해결을 못하고 그런 경우는 새로운 방식을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웹소켓이라는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웹소켓을 이용하게 되면 얘는 서버가 클라이언트 응답이 없더라도 접근을 하는 거고 웹소켓은 기본적으로 HTTP의 통신 구조를 이제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HTTP하고 다른 점은 HTTP의 가장 장점이면서 약점이 클라이언트가 주도권을 가진다는 건데 웹소켓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없더라도 서버 쪽에서 정보를 보내줄 수가 있는 그런 게 웹소켓 방식이 됩니다. 웹소켓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스트리밍은 사용자가 계속 이제 클릭하지 않더라도 정보가 와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HTTP 방식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웹소켓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그 문제를 굉장히 편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서버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는 자 리퀘스트가 있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내가 반응할 건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웹 서버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는 자 리퀘스트가 있었을 때 자, 어떻게 내가 반응할 건가 하는 게 프로그래밍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처음이자 끝은 자, 이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함수를 자 펑션이라고 해서 on request. 자 보통 이제 request는 req라고 보통 쓰고 response는 res라고 이제 씁니다. 자 이 request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request 처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request가 오면 response를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response 하는데 이 response 하는 방법은 일단 우리 통신 방식은 뭐로 고정하고 있습니까? HTTP로 고정하고 있잖아요. HTTP는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하는 방식인데 그 통신 방식에서 오고 가는 데이터는 다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텍스트 기반으로 데이터가 오가고 그 텍스트는 다 HTML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HTML에 대한 코드를 여기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HTML이 가장 먼저 갈 때는 헤더부터 가는 거죠. 그래서 헤더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200번을 보통 이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response 타입을 이제 정해주게 됩니다. 우리 이제 HTML에 보면 헤더 쪽에 이 콘텐트 타입을 적게 돼 있죠. 이 콘텐트 타입은 나는 텍스트 파일인데 HTML이다. 이렇게 response를 할 때 헤드 이름을 적어주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자, 지금 HTTP로 통신을 할 때, 서버가 지금 리퀘스트를 어떻게 판단해가지고 반응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요약이 헤드에 들어가거든요. 200이라고 하는데, 200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고, HTTP의 이제 규약입니다. 규약. 자, 리스판스 하는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그러니까 200은 성공이라는 겁니다. 리스판스를 잘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리스판스를 잘해줄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구글 같은 데 가가지고 HTTP 뭐 리퀘스트 코드, 리스판스 코드죠. 리퀘스트가 아니고 리스판스 코드를 쳐보면 됩니다. 그러면 모질라 쪽에서 정보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의 Response Status Code라는 건데, 자, 응답 상태에 대한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200번, OK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거, 뭐 400은 이제 bad request고, 리퀘스트가 지금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텍스 에러 났다는 경우에 헤드 쪽에 이 번호를 이제 적어주는 거고요. 서버 쪽에 어떤 주소를 접근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이제 없으면, 리소스가 이제 없으면 not found라고 하는 404번을 이제 콜을 하게 됩니다. 요건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많이 보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response 쪽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외울 필요 없고, request code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서버에 이 응답 상태를 우리한테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을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내가 쓰고 싶은 본문. 처음이니까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헬로 월드를 한번 보내봅니다. 다 끝났으면 끝났다고 알려줘야 되니까 end라고 이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헤드를 쓰고 body를 쓰고 end 보내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버를 내가 생성을 해야 됩니다. HTTP 밑에 보면 create server라고 하는 게 뜰 겁니다. 바로 앞에 뜨네요. create server가 뜨는데 얘의 규칙은 맨 처음에 request listener를 등록해야 되는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함수를 하나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콜백 함수를 보내줘야 되니까 우리가 on request라고 이제 하나 만들었잖아요. on request를 이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create 서버 해서 서버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져서 요 서버를 이제 리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에 이제 리슨, 서버를 이제 만들었으면 서버 리슨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 자, 맨 처음에 이제 보내줘야 되는 거는 넘버. 그러니까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좋은 점은 내가 이 함수의 입력을 뭘로 해야 되는지를 친절하게 보여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만든 회사는 누구일까요? 만든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니까 꼼꼼하게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문법 자체가 포트를 내가 보내줘야 되는데 요 포트의 타입은 넘버다. 호스트네임 보내줘야 되는데 호스트네임의 타입은 스트링이다. 백로그는 넘버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문법 자체가 타입스크립트의 이제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하고는 약간 다르죠. 다르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콜론을 해가지고 타입을 정확하게 지금 찍어주고 있다는 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타입스크립트에서는 하는 방법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미는 방식이 타입스크립트니까 타입스크립트 방식으로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이 정보를 또 꼼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리슨할 때 80은 가장 기본적인 HTTP 포트니까 우리는 800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호스트 네임은 로컬 호스트. 우리 지금 클라우드 서버로 이제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로 리슨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 되면 콘솔에 이제 로그를 이제 띄워서 자, 서버가 돌고 있다고 HTTP에 로컬호스트의 그 포트 이름은 8000번으로 돌고 있다고 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하기 전에 기수로 현재까지 작성한 코드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걸 다 하려고 하면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여기에 배치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업로드에 대한 배치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upload.bat 배치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이건 이제 윈도우즈에서 쓰는 배치 파일이니까 윈도우 로그가 딱 뜨네요. 그럼 내가 맨 처음에 할 거는 git에 add all을 이제 호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commit 그 다음에 push 하는 부분. 근데 커밋은 보낼 때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현재 코드가 어떻게 지금 구성된 건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자, 맨 첫 번째는 이제 심플 웹 서버입니다. 심플 웹 서버. 로컬호스트 8000번에 돌아가는 심플 웹 서버라고 커밋을 한번 해줍니다. 이건 커밋은 뭐 정해진 게 아니고 현재 내가 한 활동을 잘 요약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됐으면 업로드라고 내가 만든 이 배치 파일의 이름을 치면 저절로 이제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자, 업로드가 이제 됐고 요 업로드 된 상태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니까 git에 이제 git이 이제 GitHub 쪽에 올렸을 거니까 업데이트 해가지고 상황을 확인을 해 봅니다. 확인해 보면 이제 커밋이 바뀌었죠. 이제 Simple Web Server Running and Localhost. 그러니까 이 커밋은 내가 몇 번 했는가는 기록이 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 가서 한번 눌러 보면 자, 커밋한 결과가 뜹니다. 맨 처음에 웹서버 초기화 한번 했고 심플 웹서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 코드가 어디가 바뀌었는지
다 보이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코드에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초록색을 보면 내가 코드를 이만큼 이제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GitHub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GitHub 인터페이스를 보면 소스 코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충분히 우리가 편하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itHub은 굉장히 유용한 이제 웹사이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프로그래머가 이 버전 컨트롤,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유용한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슈 트래킹도 되기 때문에 버그에 대한 확인도 다 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게 잘 도는가 또 봐야 되니까 자 노드로 지금 인덱스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 지금 서버가 돌고 있다고 하죠. 잠깐만 이게 로컬 호스트가 됐어야 되는데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자 로컬 호스트로 이제 돌고는 있는데 로컬 호스트라고 했어야 되는데 왜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이렇게 한번 바꾸고 자 서버는 이제 돌고 있으니까 팔로우 링크 누르면 이거는 서버 닫았다가 서버 닫으려고 하면 노드.js 빠져나가면 되니까 컨트롤 C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 컨트롤 C 눌러서 빠져나가고요. 다시 코드 바꿨으니까 이번에 이제 로컬호스트가 제대로 뜨네요. 이 링크를 따라가서 한번 보면 자 웹서버가 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로컬호스트로 접근하면 헬로 월드를 이제 띄워주게 됩니다. 이 헬로 월드는 왜 떴는가 라고 이제 보면 자 우리가 리퀘스트가 오면 뭘 보내라고 했습니까? 리퀘스트가 뭔지는 우리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헤더는 성공이고 라이트는 이제 이 텍스트를 보내잖아요. 이 텍스트의 정체는 이 컨텐츠 타입에 HTML을 했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HTML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헬로 월드를 띄워주게 되는 겁니다. 얘 때문에 지금 헬로 월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 웹서버를 한번 구축을 해봤고 현재 이제 에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버그를 고쳤잖아요. 버그를 뭘 고쳤는가 하면 그러니까 로그에서 자 로그에서 우리가 고친 거는 얘를 고쳤죠. 얘를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요 커밋 쪽에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원래 로컬이라고 돼 있었던 거 얘가 틀렸잖아요. 얘를 로컬호스트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바꿨다고 해가지고 얘를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노드.js는 빠져나와서 커밋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업로드라고 쳐주면 됩니다. 업로드라고 치면 현재 바뀐 결과가 다시 GitHub 쪽으로 갑니다. 이게 귀찮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우리 코드가 계속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커밋을 이제 세 번째로 했잖아요. 세 번째로 해서 커밋이 어디 바뀌었는가 보면 자 index.js에서 보면 바뀐 부분이 이제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자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색깔도 이제 표시해 주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콘솔 로그 쪽에 이제 틀린 거를 변경을 한 것도 우리가 추적이 되는 거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 GitHub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전을 조금 더 이제 올려보죠. 자, 지금 우리가 index.js에서 지금 서버를 사용을 했는데
이 Node.js 관점에서는 이게 패키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패키지 JSON으로 이 패키지 구조를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 시작점은 모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듈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 myServer라고 하는 모듈을 하나 만들죠. myServer라고 하는 이 모듈을 하나 만듭니다. 자,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index.js에서 했던 코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갖고 와서 myServer 쪽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호스트 네임도 사실은 이제 바꿀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스트 네임은 지금 로컬 호스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포트. 자, 포트는 우리 8000번이라고 이렇게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주소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통 이 주소는 그러니까 베이스 URL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 URL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면 자, 호스트 네임에다가 그 다음에 콜론 한 다음에 8000을 이제 붙이면 되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쌍따옴표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접근 방식, 접근 프로토콜은 HTTP니까 HTTP에 호스트 네임으로 접근한다고 요 베이스 URL을 정의를 해 둡니다. 그래서 우리 index.js에서 한 내용을 조금 바꾸고 싶어서 요 방식을 이제 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on request를 가지고 와서 함수를 이제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자, 서버를 만들어서 listen 하는 거, 그 다음에 콘솔 하는 것까지 이 모듈 쪽으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체계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request listener 가지고 서버 만든 다음에 서버 listen 하는 거는 자, 얘는 내가 포트,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으로 listen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URL도 우리가 정의했으니까 베이스 URL로 이렇게 쳐주면 좀 더 코드가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이 서버는 index.js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모듈이라서 요 모듈을 우리가 바깥으로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야 되니까 이제 모듈.export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듈.export하고 이제 같은 게 얘랑 이제 같은 게 export니까 요 export에다가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스타트라고 이제 해줄게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요 스타트는 요 스타트로 선언을 해줍니다. 여기 스타트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함수를 넘겨줘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이 다 이제 펑션에 포함이 되도록 자 스타트라는 함수에 포함이 되도록 자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얘를 좀 더 체계화되게 이렇게 해주고 포맷도 좀 맞춰 놓고요. 자, 이 코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 index.js에서 했던 거하고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요걸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 줬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우리 HTTP 서버를 만들기 위한 모듈을 읽어 드렸고, 호스트네임, 포트, 베이스 URL 같은 거는 변수로 정의를 해서 우리 쉽게 바꿀 수 있게 했고, 지금 이 모듈에서 스타트 기능이 이제 필요한데, 스타트는 이 스타트 함수에서 호출해서 요 함수가 콜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도 요 스타트 함수 안에 이제 넣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C 언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한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펑션 자체가 객체입니다. 함수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는 어디서 선언하든 관계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언해가지고 서버를 만들어서 서버를 이제 돌리는 방식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이제 좀 더 계층화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덱스에서 이제는 호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const로 my server 라고 해서 이제 required로 지금 현재 있는 my server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my server는 자, 점 찍고 루트라고 하는 거는 현재 폴더라는 겁니다. 현재 폴더에 myserver.js가 있죠. 걔를 읽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읽어 드려서 그럼 여기에 myserver 읽어 드리는 거는 사실 뭔가 하면 이 엑스포트를 읽어 드린 겁니다. 엑스포트 밑에 보면 start라는 함수 객체가 있죠. 이 함수 객체를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실행시키는 방법은 함수 호출을 하면 되니까, 자, 스타트 하면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모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려주는 부분하고 실제 함수가 구현되는 부분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으로 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객체 지향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금 개발된 내용을 다시 커밋을 한번 해줄게요. 자, 이번은 내가 뭘 하는가 하면 myserver.js를 만들었습니다. myserver.js를 이제 만들어서 현재 이 결과를 다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업로드해서 GitHub 쪽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 코드가 여기 가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myserver.js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고 index.js도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커밋된 결과 가서 한번 보면 이 결과 보면 이제 myserver.js는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비교할 때 새로 만들어진 거고 index.js는 확 바뀌었습니다. 확 바뀌어서 코드가 많이 이제 단순화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커밋 푸시를 해봤고 잘 돌아가는지 이제 확인하려면 자, 여기서 노드에서 인덱스를 한번 돌려봐야죠. 자, 서버가 이제 돌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아까 돌렸던 서버 쪽으로 가서 여기도 똑같이 나오는가 보면 Hello World라는 게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